안녕하세요. 고구마 자매 아빠입니다. 2021년 11월 월말 투자일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전체 현황부터 볼게요. 이 그래프에는요, 투자 원금, 그다음에 평가금, MDD가 한 그래프 안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하늘색 선이 투자 원금이고, 진한 파란색 선이 평가금이에요. 그런 다음에 요 위에서 요 0%부터 내려오는 요 위에서 내려오는 연두색 부분이 MDD인데 제가 이 포트폴리오 이 트래킹을 하기 시작한 게 2020년 4월이거든요. 그때부터 전체로 봤을 때 누적 수익률은 52.7%고 연환산 수익률은 XIRR 이거는 52.1%의 페이스로 투자 중이고 지금 MDD는 요때였던 것 같으네요. 마이너스 13.55%가 최대 MDD. 그러니까 제 포트폴리오 전체의 최대 MDD는 마이너스 13.55%였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전체를 시장 인덱스와 비교를 해볼게요. 요즘 누적 수익률을 비교해 볼 건데 제가 이 시장 인덱스 벤치마크로 정한 것은 VT라는 ETF예요. 요거는 World Total Stock Index라고 해서 전 세계 시장을 추종하는 지수 추종 ETF입니다. 요거랑 제가 투자 기록을 시작한 시점부터 누적 수익을 쭉 비교 중인데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죠. 이게 생각보다 이 시장과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점은 제가 많은 전략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확실하게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요. 계속 포트폴리오에 투자금을 넣고 있죠. 따라서 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적 수익률 계산에서는 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점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VT는 기록을 시작한 시점에 100% 넣고 그대로 놔뒀으면은 이것도 거의 50%에 근접한 수익률을 보실 수 있었어요. 이제 시장에 맡기는 것도 얼마나 좋은 전략인지 보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보시면은 제 포트폴리오는 시장의 수익률보다 이제 변동성도 좀 더 큰 걸로 나타나고요. 따라서 아직은 수익률을 이기고 있지만 언제나 이제 완벽한 베타 투자 그냥 시장에 맡기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다는 점 말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는 총 계좌가 5개예요. 이 5개 계좌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 2번은 이제 은퇴 계좌, 5번도 은퇴 계좌인데, 자, 1번 은퇴 계좌는 제가 이제 기록을 시작할 때는 올레드 전략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무한 매수 TLP로 이제 라오머니 카페에 가입하면서 이걸로 바꿨었고요. 현재는 MDD 혼합법으로 운영 중인 계좌입니다. 요거는 은퇴할 때까지 투자할 계좌고요. 적어도 20년 이상. 나의 목표는 요거를 400만 불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두 번째 은퇴 계좌는 아내의 은퇴 계좌인데 처음에는 모멘텀 전략으로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MDD 채권법으로 약간 변형해서 제가 부모님용 채권법이라고 좀 안정성을 높이고 간소화시켜서 올려드린 영상 있죠. 그거를 토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할 때까지 이제 투자할 계좌고요. 목표는 요거는 100만 불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 은퇴계좌 하나 더가 있는데 이건 직장에서 이제 보조를 해주는 은퇴계좌예요. 요거는 적립식 펀드로 가장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은퇴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고 목표도 100만 불입니다. 따라서 이제 은퇴를 했을 때 이제 현실적인 목표는 이제 은퇴 계좌에 600만 불을 모으는 게 목표인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계좌는 이제 은퇴 계좌가 아니고 일반 주식 계좌예요. 3번 계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장주 ETF, 뭐 LIT 같은 리튬 전지 ETF,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ETF 이런 식으로 좀 4차 산업과 관련된 ETF를 모아 나가다가 이제 역시 또 라온 카페 알게 되면서 적립식 VR로 바꿨다가 현재는 이거를 MDD 방어법으로 운영 중인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제가 집을 살 다운 페이먼트를 모으는 계좌로 지금
설정을 해두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집을 사는 가장 흔한 형태가 집값의 20%를 이 다운 페이먼트라는 형태로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80%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게 가장 일반적인 주택 구매의 형태거든요. 따라서 요 집값의 20%를 먼저 모아야 돼요. 자, 직장 생활 제대로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다운 페이먼트를 모아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한 5년 최대 5년까지 지금 모아갈 계획이고 목표는 여기다가 20만 불을 모아서 다운 페이먼트를 쓰는 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식계좌 네 번째는 제가 무한매수법으로 운영 중이고 요 계좌에는 이제 실현 수익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요 3번째 일반 주식계좌에 들어가는 적립금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5개의 계좌인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점은 제가 이제 MDD 방어법, 혼합법 2주마다 현황도 올려드리고 있죠. 자, 여기서 나오는 방어법, 혼합법의 수익률은요, MDD 투자 전략으로 투자한 기간 동안만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이 전략의 수익률을 트래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자, 오늘 영상에 나오는 수익률은 이 계좌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수익률입니다. 그거를 따라서 이 수익률을 요 영상과 이 영상에 있는 수익률을 1대1로 비교하시면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5가지의 계좌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비율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볼게요. 1번 은퇴계좌, 혼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계좌가 58% 가장 비중이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DD 채권법이 이제 10%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방어법이 17%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계좌 무한매수법을 제가 10% 할애하고 있고 가장 비중이 적은 것은 이제 적립식 펀드로 운영하고 있는 계좌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은퇴 계좌 현재 MDD 혼합법으로 운영 중인 계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래프랑 포맷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현재 이 계좌는 누적 수익률 75.2%고요. XIRR는 52.4%의 페이스고 MDD는 마이너스 13.34% 기록 중입니다. 자, 요 MDD 혼합법은 제가 요거대로 투자하고 있어요. 방법론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은퇴계좌 누적 수익률은 2.1%, 52.1%, XIRR는 63%의 베이스, MDD는 마이너스 12.92%예요. 현재 MDD 채권법 제가 변형된 MDD 채권법 좀 안정화된 걸로 운영 중입니다. 자, 요거는 이미 그 MDD 혼합법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이제 부모님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면서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실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남에게 어떤 투자 방법을 이제 권하거나 조언을 해줄 때는 제가 실제로 투자를 꼭 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요거를 하면서 부모님께 이제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반 주식 계좌는 현재 MDD 방어법으로 운영 중이고 요 매뉴얼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계좌 27.9% 누적 수익률이고 XIRR는 177.3%의 페이스고요. MDD는 마이너스 14.53%네요. 이 계좌는 2021년 4월부터 기록을 시작한 계좌입니다. 이 계좌에서 쓰고 있는 무형문서법은 이제 라오원님이 원작자시고 카페도 가지고 계세요. 카페 가시면은 방법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것도 이 영상에 올라와 있고요. 자, 2021년 4월부터 기록을 시작했는데 이것도 누적 수익률은 21.4%, 그 다음에 XIRR는 55.8%의 페이스, 그다음에 MDD가 굉장히 준수합니다. 마이너스 5.82% 기록 중입니다. 자, 이 무한매수법은 제가 이 영상에서 재미를 위해서 이제 올림픽으로 비유를 해서 운영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 영상을 보시면 되긴 한데 섹터별로 섹터를 국가로 보고 그 안에 속해 있는 ETF를 출전 선수로 봐서 이제 섹터별로 어떤 섹터가 더 많은 수익을 얻어줬는지 이제 트래킹 중이에요. 그래서 금, 은, 동메달은 몇 프로로 익절되었는지 익절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이제 매달을 차등 수요 중이고요.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거는 지금 총 매달 수가 지금 36개예요. 무한매수 올림픽으로 이제 통계를 내기 시작한 후에서 단 한 번도 이제 손절이 없었습니다. 3배짜리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하면서 36번, 36번의 트레이드를 연속해서 익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단번에 아실 거예요. 요런 점 때문에 제가 무한매수법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계좌는 이제 적립식 펀드로 운영 중인 계좌인데, 제가, 이 브로커리지 어카운트에서 제공하는 세 가지 펀드가 미국의 주식 펀드 요거 5%, 그다음에 S&P 500에 해당하는 요게 90%, 그다음에 요건 채권 ETF, 채권 펀드 5%에서 총 100% 투자 중이고, 누적 수익률 18.1%, XIRR 32.9%, MDD-6.3.64%입니다. 이게 정말 정해진 기간마다 정해진 금액을 넣기 때문에 진정한 적립식이죠. 따라서 그래프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아주 예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좌별 11월 수익률은요. MDD 투자법으로 제가 했던 계좌들은 한 5% 정도 수익률 나쁘지 않았어요. 11월이 횡보 또는 이제 하락장이었던 걸 감안하면 11월도 이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무한매수법은 익절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락장의 막판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지금 0.1%의 11월 수익률이었고, 자, 은대계좌 이제 적립식 펀드는 이제 0.8%의 수익률이었습니다. 계좌별 XIRR, 이거는 연으로 환산한 기대 수익률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요거는 이제 투자 기간 전체를 반영한 거라서 요 전략의 이 얼굴을 대변하진 않는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전략별로 어떤 게 잘 나가는지 보시려면은 제가 2주마다 올려드리는 MD 투자 전략 현황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좌별 평가 지표들을 볼게요. 먼저 솔티너 레이시오부터 볼 건데, 솔티너 레이시오는 제가 영상으로 이 영상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솔티너 레이시오는 클수록 좋아요. 클수록 가성비가 좋다는 소리입니다. 수익률은 이제 높게 나오면서 변동성은 작을 때 솔티너 레이시오가 높게 나오거든요. 저는 기준이 솔티너 레이시오가 항상 1을 넘도록 유지 중이고, 그 다음에 요 1에서 2 사이면은 아주 만족스럽고, 요 2 이상이면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 중이에요. 포트폴리오 전체로 봤을 때 1.77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계좌, 1번 계좌도 솔티너 레이시오가 1.38로 나쁜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굉장히 솔티너 레이시오가 엄청나죠. 특히 적립식 펀드로 들어가고 있는 계좌는 변동성이 극히 낮아서인지 솔티너 레이시오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다음에 볼 평가 지표는 이제 알파, 베타, 그리고 트레이너 레이시오 보여드릴 건데, 요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하루 전에 요 영상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파부터 볼게요. 자, 벤치마크인 VT ETF 대비 초과 수익률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전체로 봤을 때 0 이상이니까 지금 시장을 이기고 있다는 소리죠. 잘하고 있어요. 계좌별로 봤을 때도 시장과 비교했을 때 초과 수익률을 내고 있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알파를 내고 있습니다. 베타를 보면 베타도 역시 벤치마크는 VT고요. 요 베타를 엑셀로 구하는 방법은 제가 또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 베타는 기준이 1이에요. 자, 베타가 1이란 말은 벤치마크 VT와 가격 변동, 가격의 움직임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소리거든요. 따라서 요 1보다 크면은 좀 변동성이 높은 하이 베타고 1보다 낮으면 변동성이 낮은 로우 베타 계좌가 되는 거예요. 무한매수법이랑 정식 펀드는 변동성이 낮았었죠. 그래서 베타가 1보다 낮게 나오고 요 MDD 투자법을 하는 건 아무래도 좀 공격적이기 때문에 하이 베타 계좌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레이너 레이쇼는 앞서 보여드린 두 가지 요 알파를 베타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베타가 낮을수록 변동성이 적을수록 알파가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을수록 좋은 값으로 높은 값으로 나온 게 트레이너 레이쇼인데 요거는 상대적인 거죠. 이건 절대적인 지수가 아니고 이 두 가지 포트폴리오 두 전력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지금 효율적인지 합리적인지 볼 수 있는 게 트레이너 레이쇼라서 계좌별로 지금 비교를 중입니다. 그 다음은 은퇴시기 예측 그래프라고 해서 제가 요것도 자세한 것은 요 엑셀로 만드는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요 그래프에 보시면은 지금 초록색 선 있죠. 요건 제가 가계부를 쓰면서 지금 트래킹하고 있는 연 지출액입니다. 연으로 지출하는 총 액수 1년 동안 쓰는 금액이죠. 1년 동안 살아남아야 되면 써야 할 금액. 그 다음에 빨간색은 뭐냐면 제가 현재 은퇴 계좌에 모아놓은 금액의 3%입니다. 이 3%를 이제 인출을 해서 1년 먹고 살 수 있으면은 은퇴할 수 있다고 그런 썰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요 초록색 선과 요 빨간색 선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요게 만날 때 이 핑크색 바 있죠. 요거는 진행률인데 요 핑크색 바도 요 100%까지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 그림을 기다리는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행복회로 돌리기라는 그래프인데 현재 XIRR, 지금 현재 제 포트폴리오 현재 XIRR가 약 50% 정도 되죠. 요걸 바탕으로 이대로 쭉 은퇴까지 투자한다면 얼마가 돼 있을까? 행복회로를 돌려보는 겁니다. 연수익률 50%이기 때문에 연수익률 50%를 복리로 한 20년 동안 먹겠다 이거죠.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수치지만 말 그대로 행복회로 돌리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투자가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요 10월 11일에 지금 이제 2045년 되면 제 은퇴 계좌액이 거의 얼마입니까 이게 3천만 불 거의 300억이 될 거라고. 이것도 계좌 전체액이 아니고 계좌의 3%를 인출했을 때 300억을 인출할 수 있다는 수치가 나오는데 현실성이 좀 없죠. 좀 투자를 더 해 나가서 여기에 좀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돌아오면은 그때 좀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투자일기, 월말 투자일기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마무리를 하면서 좋았던 점, 나빴던 점, 기타 하고 싶은 말 좀 하겠습니다. 좋았던 점은 제가 엔디디 투자법을 개발하고 발표하고 제대로 투자한 한 달이 풀로 투자를 한 달 했는데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전체로 봐도 제가 트래킹하고 있는 지표상 이상 없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막판에 좀 하락장을 맞아서 무매 수익이 11월에 좀 없었다는 게 좀 안 좋았던 점이고요. 기타 말하고 싶은 점. 제가 보스턴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첫 겨울인데 아이들도 눈이 엄청 많이 온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월 말이 됐는데도 눈이 안 오고 있습니다. 요런 그림을 기대했는데 날씨도 생각보다 굉장히 따뜻한 편이고 아직까지 눈 소식이 없어서 첫눈을 아직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말 투자 얘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월말에 건강하시고요. 건강이 우선이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투자도 성투하시고 이제 2021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